이 모든 층을 교정해야만 오래가는 하안검 수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 수술 전에 불룩해 보이는 속눈썹 아래쪽부터 불룩해 보이는 부분의 끝, 이 하안검의 길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충분히 짧아지게 되고, 한 달, 두 달 이후에도 눈물고랑이 재발하지 않는 튼튼하고 오래가는 하안검 수술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하는 수술 중에서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조금은 색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참 전에,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선호야, 너는 그런 생각 한 적 없니? 모든 성형 수술이 결국 다 그게 그거고 비슷비슷하다는 생각 한 적 없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니, 나는 턱 보형물 수술이랑 가슴 수술이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고 그냥 적당히 웃어 넘겼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계속 귓가에 맴돌고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참 된 얘기인데, 몇 년 전부터 저도 많은 수술을 할수록 이 수술이랑 이 수술은 정말 비슷하다, 아니면 이런 수술들, 아니면 모든 수술들에서 이런 면들은 정말 비슷하구나,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모든 수술들은 이런 면에서 굉장한 유사성이 있구나 라는 거를 저도 결국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 두 수술은 같은 수술이 맞는 거죠. 최소한의 절개선으로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구조물들, 신경이나 혈관들을 잘 피하면서 지혈을 잘 해주고, 적당한 사이즈의 공간에 그 예쁘게 보형물을 올바른 공간에 넣어주고, 흉 덜지게 잘 봉합해주면 되는 수술인 게 맞는 거죠. 저도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지 거의 1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많은 수술들을 하면서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안면거상 수술에서 스마스 하니까 굉장히 이름도 멋있어 보이고, 다들 스마스라고 하니까 그 스마스를 이용해야 되나 보다, 스마스 이용을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냥 중요한 층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성형외과에서도 그냥 처음에는 얼굴에 있는 스마스 층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고요. 자, 이거는 얼굴에서 몸 전체로 확장해서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층은 피부부터 골막까지 이르는 이 층에서 세 번째 층에 해당하는 층을 스마스 층이라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몸 전체를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같은 층에 해당되는 층이 온 몸에 다 있습니다. 이 스마스 층은 우리 온 몸에 존재합니다. 단지 얼굴을 벗어나면 그 이름이 바뀔 뿐입니다. 얼굴에서만 그럼 중요한 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온몸에서 이 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밑선 절개하고 가슴 수술할 때도 이 얼굴의 스마스 층에 해당되는 그 층을 이용해서 보형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골막에 단단히 고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하안검 수술을 할 때도 이 스마스 층에 해당되는 층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하안검 수술은 쌍꺼풀 수술처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 번 수술하게 되면 안검 외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처음에 수술을 잘 해놓으면 재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면거상 수술처럼 겉에서 보이는 절개선만으로는 안에서 튼튼하게 잘 고정되고 수술이 되었는지 겉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수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요. 일정하게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 취득하고 처음에 몇 년간은 하안검 수술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먼저 속눈썹 아래쪽 2mm 하방 정도의 절개선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 안면거상 수술처럼 피부층만 알륜근을 싸고 있는 막을 보존하면서 근막층 위로 박리하게 됩니다. 피부를 생각보다 많이 박리를 해야 되고요. 충분히 아래쪽으로 박리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알륜근의 애교 파트와 눈 파트 사이를 가로로 가르고 들어가서 지방층과 알륜근 사이로, 알륜근 밑으로 좀 더 깊이 박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깊이로 눈물고랑 쪽 뼈까지 박리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튀어나온 지방이 보이게 됩니다. 이 지방들을 재배치할 만큼 아래쪽으로 눈물고랑 인대와 유지인대들을 모두 끊고 앞광대 쪽 뼈 앞쪽으로, 코 쪽으로 박리해 내려가면서 충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지방들을 다 재배치해서 평평하게 골고루
충분히 고정을 해준 다음에 하안검의 바깥쪽 부분은 이 안화지방을 이용해서 하안검의 눈물고랑 쪽 그리고 앞쪽에 꺼진 부분을 교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안검의 바깥쪽 부분은 교정할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바깥쪽은 알륜근의 아래쪽에 있는 수프라고 불리는 지방층을 끌어올려서 고정해서 채워주게 됩니다. 자, 지금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면거상 수술에서 스마스층을 당겨서 고정하는 것처럼 눈의 스마스층에 해당하는 알륜근의 바로 위쪽 막을 포함하는 부분을 팽팽하게 당겨서 눈꼬리 바깥쪽 골막에 고정해줍니다. 자, 이 고정해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원래 고정되어 있는 해부학적인 위치가 골막에 완전히 모서리 쪽에 붙어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골막의 경계에서 한 7mm에서 9mm, 10mm 정도 떨어진 채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정도 약간은 느슨하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팽팽하게, 너무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 하안검 수술 후에 이 눈꼬리 쪽이 굉장히 찝혀 보이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느슨하게 고정을 하게 되면 고정력이 약하겠죠. 안검 외반이 쉽게 생기거나 이 팽팽한 정도가 너무 약하겠죠. 고정하는 실도 중요하고 고정하는 실의 개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고정할 때 고정하는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눈의 돌출 정도에 따라 돌출 아니냐 눈이 조금 더 들어간 함몰 아니냐에 따라서 고정하는 각도를 조금 더 올려서 고정하느냐 조금 더 아래쪽에 고정하느냐까지 정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자, 이 알륜근의 고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중요한 수술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여분의 피부를 제거하고 피부 봉합을 하게 됩니다. 자, 피부 처짐이 심할수록 절개선의 가로 길이는 눈 바깥쪽으로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가로 방향의 절개선의 길이는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훨씬 덜 보입니다. 이 지방의 충분한 재배치와 알륜근의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면거상 수술을 피부 박리만 하고 당겨서 꼬맨 것처럼 하안검 수술도 지방 제거만 하거나 피부와 근육의 일부만 제거하고 봉합했다면 수술 후 한 달 이후에 눈물고랑 쪽의 굴곡이 바로 재발하게 됩니다. 자, 하안검 수술의 어려운 이유, 그 다음에 하안검 수술의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개한 후에 피부층만 얇게 충분히 아래쪽으로 박리를 해야 되고요. 그 후에 근육층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피부 절개선보다는 훨씬 아래쪽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을 재배치하는 공간은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당연히 눈물고랑 쪽과 이 눈 아래쪽에 유지인대는 모두 끊어줘야 됩니다. 자, 지방을 충분히 재배치하고 바깥쪽은 수프를 이용해서 채워준 다음에 이 알륜근을 이용해서 충분히 튼튼하게 알륜근을 눈꼬리 쪽 골막에 고정을 하고 피부는 여분의 피부를 충분히 제거를 해줘야 이 모든 층, 피부, 근육, 지방, 이 지방을 쌓고 있는 막을 포함한 모든 층이 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층을 교정해야만 오래가는 하안검 수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 수술 전에 불룩해 보이는 속눈썹 아래쪽부터 불룩해 보이는 부분의 끝, 이 하안검의 길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충분히 짧아지게 되고 한 달, 두 달 이후에도 눈물고랑이 재발하지 않는 튼튼하고 오래가는 하안검 수술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하안검 수술의 원리에 대해서 다른 수술과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